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박사학위 과정에서 이제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그걸 한번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저는 한 2000년도 정도 무렵에 사실 박사학위를 졸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20년이 지난 그 연구 내용인데 왜 하필 또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냐면은, 물론 이제 제가 연구한 분야가 이런 고온 초전도체에 관한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조셉슨 접합, 조셉슨 정션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다시 이런 조셉슨 정션을 이런 퀀텀 컴퓨터 같은데, 그걸 데모하기 위한, 혹은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많이 또 최근에 들어 연구를 하고 또 이제 실제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그런 퀀텀 컴퓨터로서 이런 저온 초도체로 만든 이런 무슨 소자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했던 연구를 한번 다시 리뷰를 하면서 좀 그 기억을 좀 되살리고 또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이런 초전도체와 그 다음에 저순 정션 또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퀀텀 컴퓨팅까지 좀 이렇게 연결하려고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제가 따로 뭐 자료를 준비한 건 아니고 일단 제가 박사학위 논문 때 프레젠테이션한 그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 내용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몇 개 끊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피드백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박사학위 과정 때 수행했던 연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제목은 보시다시피 이제 Magnetic Field Effect of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 Bismuth Strontium Calcium Copper Oxide Intrinsic Josephson Junction이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BISR 칼슘 카파 옥사이드를 줄여서 이제 비스머스 212라고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고온 초전도체의 일종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YBCO, 즉 이트리움 바륨 칼슘 카파 옥사이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비스코 계열의 어떤 이 두 가지의 이런 카파 옥사이드 화합물이, 즉 구리산화물 화합물이 이제 초전도체로서 발견돼서 이제 임계 온도가 이제 90K, 90켈빈 이상에 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액체 질소 온도인 77K 이상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고온 초전도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이 템퍼러처 슈퍼컨덕터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고요. 근데 이 구조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페로스카이트 물질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페로스카이트 구조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카파 옥사이드 층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어떤 이런 비스무스나 스트론튬 옥사이드 층이 있어서 이게 하나의 어떤 레이어 형태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카파 옥사이드 층이 초전도층 역할을 하고 비스무스 옥사이드나 스트론 옥사이드가 이제 절연층 역할을 해서, 그래서 초전도체, 절연체, 그 다음에 초전도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조셉슨 접합이라고 합니다. 조셉슨 정션. 그래서 이런 조셉슨 정션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특히 이 자기장을 가했을 때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연구를 수행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이제 제가 이 논문을 발표한 시점이 2000년도 여름에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한 199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00년대 말까지 이렇게 연구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이렇게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일단은 좀 호기심 측면에서 이런 연구가 과거에 있었고 또 현재에도 이런 고온 초전도체 뿐만 아니라 저온 초전도체를 가지고 어떤 이런 슈퍼컨덕팅 소자,
대표적으로 조슨 소자를 가지고 이런 그 퀀텀 컴퓨터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글에서 만드는 그런 퀀텀 컴퓨터도 역시 이런 저온 초돈도 그 슈퍼컨덕터 그런 그 기반으로 해서 이런 만드는 조선 정시원을 이용한 초전도체고요. 네, 그럼 우선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을 보시면은 우선 그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존의 이론을 검증하는 인터레이어 이제 터널링 시어리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이제 검증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고온 초전도체를 조금 더 조세슨 정션 어레이 모델로 잘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조세슨 볼텍스의 다이나믹스를 연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제 조세슨 그 볼텍스라는 거는 이런 조세슨 정션에서 자기장이 이제 그 들어가면 초전도체 내에서는 항상 자기장이 어떤 그 플럭스 퀀텀의 어떤 다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자기장 다발을 플럭스 퀀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말로 볼텍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류가 이제 흘러주면은 그 자기장이 로렌츠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볼텍스 다이나믹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사인 골든 이퀘이션으로 우리가 그 기술을 할 수도 있고, 사인 골든 이퀘이션은 뭐 그 유명한 그런 미분 방정식인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오더 파라메터 시메트리라고 해서 이게 뭐 S 웨이브냐 D 웨이브냐 해서 이 초전도체 그 오더 파라메터 즉 질서 파라메터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그 초전도체 성질이 대칭적이냐 아니면 D 웨이브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그렇게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그 터널링 스펙트로스코피로도 이제 알 수가 있지만 이런 그 IV 데이터나 이런 실험 데이터로도 이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이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다 이제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그 플럭스 플로우 오실레이터라고 해서 이 조슨 볼텍스가 움직이면서 양 끝단에서 이렇게 그 엣지에 만나면 다시 이제 부딪혀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파동이 이제 하나의 그 스탠딩 웨이브가 생기는 것 같이 이런 오실레이터가 생기게 됩니다. 플럭스 플로우 오실레이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동하는 파가 이제 테라헤르츠 즉 10의 12승 헤르츠의 어떤 마이크로웨이브가 방출되기 때문에 그런 마이크로웨이브 소자로도 이런 초전도체를 이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소자를 조금 더 작게 만들면은 그 싱글 일렉트론 터널링 디바이스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이런 데 이제 좀 중점을 가지고 그 당시에 연구를 했었고요. 물론 현재 관점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수 마이크론 정도의 어떤 패터닝 기술이었는데 제가 뭐 회사에 가서 삼성전자에 가서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100나노미터에서 한 60나노미터까지 그리고 그 이런 그 디자인 룰이 그 줄어들고 있었고 요즘은 뭐 아시다시피 이게 10나노 이하로 즉 수 나노미터 스케일의 그런 그 패터닝이 현재는 가능한 시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그 패터닝의 측면보다는 이런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다 이제 근본적인 그런 연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그 조회선 이펙트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초전도체 사이에 이렇게 인슐레이터를 가운데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이게 이 초전도체를 기술하는 이게 이제 파동 함수를 우리가 오더 파라메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거시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그 중간에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죠. 온도를 내리면 일단 저항이 없어지는 게 이제 초전도체 성질인데 그러려면은 이게 하나의 결마전 상태가 상당히 넓은 범위로 이제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기술할 때 우리가 이런 파동함수로 기술하는데 이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만족하는 파동함수이긴 하지만 이걸 우리가 다른 용어로 이제 오더 파라메터라고도 부르고요.
아까 제가 S 웨이브냐 D 웨이브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파동 함수의 오도 파라메터가 그 전자의 어떤 오비탈과 궤도에 그 연관된 모습 같이 S 웨이브 성질을 가질 수도 있고 뭐 D 웨이브 성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이제 붙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 인슐레이터 영역에서는 이 파동 함수가 디케이를 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파동 함수가 인슐레이터 영역 디케이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이 인슐레이터 층이 충분히 얇으면은 완전히 이게 디케이하지 않고 서로 간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이제 터널링 전류가 여기서 이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거꾸로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의 터널링 전류가 생기게 되는데 그 전류의 어떤 그 전류 값을 우리 J라고 했을 때 J는 JC 곱하기 사인 파이. 파이는 이 그 오도 파라메터의 위상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위상 차이만 존재한다면은 이런 터널링 전류가 생긴다라는 게 조셉슨 효과고, 요걸 이제 브라이언 조셉슨이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게 이런 그 조셉슨 이펙트가 될 거고, 여기에 만약 우리가 교류 시그널을 걸어주면은, 즉 V라는 이런 그 외부에서 어떤 그 교류 시그널 V를 그 전압을 걸어주면은 이 그 파이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게 됩니다. 즉 오실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이런 성질 때문에 즉 여기서 이제 교류 전류가 이제 왔다 갔다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J는 어떤 외부에 전압이 있을 때는 파이 제로 플러스 H 바분의 2EV 곱하기 T 이런 형태의 어떤 조셉슨 그 임계 전류가 이제 조셉슨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해주는 전압 대비 그 생기는 프리퀀시를 B를 우리 구해 보면은 1 마이크로볼트를 가했을 때 한 483.6 메가헤르츠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게 메가헤르츠니까 메가기가 테라니까 요게 한 그 1 마이크로볼트가 아니라 한 1볼트를 걸어주면은 이게 100만 배, 즉 483 테라헤르츠의 어떤 마이크로웨이브 시그널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테라헤르츠의 어떤 그 소자로서 이런 조셉슨 정션이 이제 그 당시로는 이제 상당히 유망한 그런 캔디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테라헤르츠 영역이 여러분들이 뭐로 비교하시면 되냐면은 그 테라헤르츠보다 더 높으면은 이게 바로 그 적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자외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영역으로 이제 갈 수가 있고 빛보다 이제 낮은 게 바로 이런 그 테라헤르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셉슨 정션은 그 RCSJ 모델로 우리가 기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RCSJ 모델이라는 거는 그 RSJ라는 건 이제 리지스터가 있고 카패시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정션이 있는 이게 바로 병렬로 이렇게 연결돼서 있다는 모델이고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런 그 실제 조셉슨 정션이 있지만 그게 저항 성분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카패시턴스 성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정션의 그 전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그 저항에 걸리는 이제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표현되죠. 여기 G는 이제 컨덕턴스고요. V는 이제 볼티지가 되고 그 다음에 카패시터에 걸리는 그 흐르는 전류는 C 곱하기 DT분의 DI 해서 우리가 Q는 CV인 관계가 있죠. 그래서 Q는 CV인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DT분의 DQ가 C DT분의 DV 이런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은 이제 I는 IC로 나눠주면 이제 사인 파이 빼기 어떤 그 시간을 우리가 그 노멀라이즈해서 D 타오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타오는 이런 시간의 어떤 상수항을 이제 곱해준 양인데 여기 어떤 그 디멘전이 없어지는 그런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C도 이제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2차, 즉 파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 파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초전도체의 그 위상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위상 차이만 알면은 우리가 이 위상 차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미분 방정식을 푼다는 게
두 초전도 차의 위상차를 구하면은 우리가 바로 전류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또 전류를 구하면 또 전압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인트린식 저혈순 정션이 뭔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에서 즉 비스코 2212 구조가 이런 그 카파옥사이드 층이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이제 칼슘이 들어있고, 이 카파옥사이드 층이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비스무스 옥사이드하고 스트롬 옥사이드 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차지 리저버 레이어 역할을, 즉 인슐레이팅 역할을 하고, 얘가 이제 그 슈퍼컨덕팅 역할을 해가지고, 즉 카파 옥사이드 평면에서는 그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이제 절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두 그 초전도 그체 사이에 이런 배리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더 파라미터가 이렇게 여기서 디케이를 하면서 다시 그 터널링을 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고유 조셉슨 접합, 인트린식 조셉슨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이제 이런 비스코뿐만 아니라 YBCO, 뭐 그 당시에 알려진 뭐 TB, CCO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초전도체, 고온 초전도체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비스코의 경우 훨씬 이러니까 C축으로, 지금 이쪽 방향이 지금 C축인데요. C축으로 이게 훨씬 더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더 이제 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C축으로의 어떤 코헤런스 랭스가 한 1옹스트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여기 한 3옹스트롬, 여기 12옹스트롬이니까 그런 그 요게 이제 인슐레이팅 레이어 역할이 이제 훨씬 그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토믹 스케일의 어떤 SIS, 즉 슈퍼컨덕터, 인슐레이터, 슈퍼컨덕터, 제프슨 정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그 논문의 내용은 주로 이제 고온초도 저연초팝이 뭔지, 그 중에 이제 인트린식 저혈순 정션에 대해서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적인 내용으로 이제 그걸 만드는 법과 측정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기장이 걸어졌을 때, 즉 자기장이 0인 경우, 즉 이걸 우리가 그 D-웨이브 0인 경우의 어떤 그 기본적인 물리적 성질, 이걸 우리가 아까 오더 파라메터가 이제 D-웨이브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S-웨이브냐 이게 D-웨이브냐가 좀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D-웨이브가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더 맞다라는 걸 이제 검증을 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아주 우리가 IV 곡선에서 커런트를 아주 하이 커런트를 주입해 버리면은 이게 초전도체가 이제 초전도 현상 깨지기 때문에 어떤 히팅 줄 히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IV 커브에 이런 백밴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현상을 관측한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자기장을 이제 AB 방향으로, 즉 아까 C축으로 이렇게 길게 배열되어 있다고 했죠, 구조가. 근데 여기 자기장을 이제 AB 방향으로 걸어줬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뭐 플로우 브랜치나 플로우 스텝, 그다음에 이런 볼텍스 레티스 같은 그런 자기장 효과에서 일어난 고유한 그 현상들을 이제 연구한 결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C축으로 걸어졌을 때는 이제 이런 그 볼텍스 어떤 페이스 다이그램의 어떤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장이 약간 있는 경우랑 아주 덴스하게 있는 경우는 이런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뉼러 타입, 이런 저혈순 정션을 이제 링 타입으로 깎아서 이런 IV나 이런 DIDV 측정을 해보면은 또 이런 그 볼텍스가 이렇게 서큘레이션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관측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 랜덤 텔레그래프 시그널 해가지고 노이즈에 관한 그런 연구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제가 한번 일단은 한번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고 분량이 많으면 끊어서 또 다음번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그 전송션을 인트리닉스 전송션을 우리가 그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모델이냐면은 여기가 이제 슈퍼컨덕터 레이어고요. 그 요 사이가 이제 T만큼 떨어져 있는 인슐레이터 레이어가 있다고 하고 슈퍼컨덕터 레이어의 두께를 D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각 레이어에서 이제 어떤 그 전류가 흐르겠죠. 초전도 조sem선 전류가 이제 흘러갈 수가 있는데 또 이쪽으로는 이제 또 터널링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플러스 이런 그 터널링 전류의 합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n번째 스택에서 ZGN 요그 n번째 스택에서 이렇게 G 방향으로 흐르는 그 전류를 구하면은 n번째 어떤 위상차 요것과 요 놈의 어떤 위상차에 비례하는 이런 조선 전류 흐르게 되고, 그다음 요 위상차의 어떤 그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여기 걸리는 어떤 전압 T 곱하기 E 하면 이게 뭐 볼테이지 V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이제 각각의 어떤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해서 n번째까지 이렇게 커플링 된 그런 이퀘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페이스 디퍼런스, 즉 그 오더 파라메타의 어떤 그 차이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만약 여기 어떤 자기장이 들어가면은 그 자기장에 대한 효과 때문에 초전도체의 이런 페이스가 바뀌게 됩니다. 그 효과를 우리가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텀이 요 텀이 되겠습니다. 여기 A라는 건 이제 그 자기장에 대한 어떤 벡터 포텐셜이라는 얘기인데요. 아무튼 요 벡터 포텐셜은 이제 자기장이 걸려 있을 때, 우리가 전기장이 걸려 있을 때 스칼라 포텐셜 V가 생기는 것 같이 자기장이 걸려 있을 때 벡터 포텐셜 VA가 생기게 되고, 그게 바로 이런 위상 차이를 준다라는 게 이제 기존 어떤 양자역학 이론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써서 이걸 우리가 이제 세 식을 이제 연립해서 풀면은 이런 조금 복잡한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커플된 그 사인 골든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식 자체는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 흐름은 결과적으로 조엽선 그 이펙트를 나타내는 식에다가 양자역학적인 그 위상차의 그 효과를 연립해서 풀면 이 사인 골든 이퀘이션이 나온다 정도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어떤 실험은 이런 그 비스무스 2-to-1-to 싱글 크리스탈 단결정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거의 한 손톱만한,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수미리 정도 사이즈인데, 위에 이제 이런 그 빌딩 구조를 만드는 거죠. 매사 구조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빌딩 구조를 만들어서, 그럼 우리가 위쪽에서 어떤 그 전류를 흘려주고 밑에서 이제 또 전류를 뽑아내고, 여기서 이제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면 되겠죠. V도 역시 이제 위쪽 전압과 아래쪽 전압의 차이를 측정하면 되는 거죠. 요걸로 이제 그 포인트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런 그 포프로브를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요 둘 사이에는 이제 절연층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면 쇼트가 나버리니까 이 절연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포토레지스터를 이제 인슐레이터 물질로 썼습니다. 그래서 컨택을 잘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이제 골드를 입혔고요. 여기는 이제 실버 페이스트로 이렇게 컨택을 해서 커런트를 이렇게 흘려주고, 볼테이지도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측정을 하고, 그런 형태의 그 실험 구조가 되고, 요게 패터닝한 모습이고, 요 사이즈가 지금 안 나오는데 한 이렇게 수 마이크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작은 요게 하나에 한 40 마이크론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건 한 20 마이크론 by 20 마이크론. 그래서 이런 그 수미리짜리 샘플 안에 이런 패터닝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이렇게 노하우가 필요하고 좀 테크니컬한 그런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측정하는 것도 임계 온도가 이제 액체 헬륨 온도 10K, 보통 10K 정도의 이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이런 초전도 현상이 잘 관측되고 또 노이즈가 작기 때문에 온도를 내리는 그 저온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온 실험을 하려면은 액체 질소로는 안 되고
액체 질소로는 77K까지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77K부터는 액체 헬륨을 통해서 이제 온도를 내리기 때문에 그런 저온 실험의 어떤 그 테크닉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구글의 양자 컴퓨터를 보시면은 칩은 요만한데 이제 듀오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액체 질소를 사용하고 또 액체 헬륨을 사용하고 또 베큐um 진공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그 듀오가 굉장히 큰 환경이 굉장히 더 이렇게 시스템보다 더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네. 네, 그럼 이런 그 매사 구조를 실제로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단결정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스카스테프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클리비지를 만듭니다. 그럼 얇게 이렇게 떼내면은 여기 표면이 이제 깨끗하게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이제 진공 중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요. 여기에 골드를 입히고 이 골드를 입히는 이유는 이게 이제 표면이 산화가 되거나 또 불순물이 대기와 노출이 되면은 이제 옥사이드층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어떤 컨택 저항이 커지고 또 이런 초연도 성질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진공 중에서 하는 그걸 우리가 인시추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골드를 한 40남 정도 입히고 그다음에 포토 레지스터로 패터닝을 하고 나서 이제 아이언 빔으로 이제 에칭을 합니다. 아이언 빔이라는 건 이제 아르곤 같은 걸 이제 그 가스를 아주 고전압을 걸어주면 이게 플라즈마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이오나이즈 돼서 그 이오나이즈 된 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면은 이제 와서 부딪히게 되겠죠. 플러스 이온이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당겨와서 이 마이너스 쪽에 이제 이런 그 타겟을 놓으면은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포토 레지스터가 있는 부분은 이게 보호가 되고 없는 부분은 깎이게 되는 거죠. 피지컬하게 이제 깎이게 되니까 이런 걸 우리가 그 피지컬 에칭의 하나의 방법인데 아이언빔 에칭을 해서 깎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토 레지스터를 이제 어떤 녹이면은 그래서 솔벤트에 녹여서 날려버리면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패터닝이 된 이런 상태가 되고 요게 다시 어떤 이런 걸 이제 컨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골드를 입힙니다. 그러면은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인슐레이팅 층을 이제 포토 레지스터로 이제 패터닝을 하고 요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골드를 입히면은 이런 걸 이제 리프트 오프 방법이라 하는데 그럼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매사 구조의 IV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잘 아실 텐데 근데 이런 걸 이제 단결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기존의 이제 반도체 프로세스와 이제 결합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의 또 테크닉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런 그 실험 측정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실제 그 결과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의 의미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실험 방법은 복잡하진 않는데 IV 측정을 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이런 그 파형을 삼각파를 만들어주고 이걸 볼테이지 투 커런트 컨버터를 통해 가지고 여기 샘플에 보내주고 그 다음에 샘플에서 측정된 볼테이지는 이제 프리앰프를 통해 가지고 두 볼테이지의 차이를 구해서 이런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로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파형을 가지고 바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서 결과를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DI/DV라는 건 이제 이 볼테이지를 조금씩 변했을 때 커런트가 얼마나 변하느냐 요 값이 바로 이런 그 density of state를 도스라고 하는 그런 density of state라는 걸 우리가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툴이기 때문에 그런 측정에 대한 어떤 셋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다른 건 특히 다른 건 이제 이런 볼테이지를 읽어내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락인 테크닉을 써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프리퀀시만 이제 읽어내는 그런 스킴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이제
그 자기장을 이제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npms라는 어떤 상용화된 그런 그 측정 그 시스템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npms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그 자기장의 특성, 뭐 자화율 같은 걸 측정하는데 아주 그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초전도 이제 그 코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장을 한 5테슬라 정도까지 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그 MRI 같은 그런 장비들도, 의료 장비들도 자기장을 수 테슬라까지 걸 수가 있죠. 거기도 똑같은 이런 초전도 코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코일은 이제 저온 초전도체고요. 나이뷴과 같은 저온 초전도체로 이렇게 코일을 만들어 가지고 액체 헬륨에 담궈두고 이제 액체 헬륨 온도에서 이렇게 그 고전류를 가하면 이게 아주 고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한 실험은 이런 저온 실험과 또 그런 반도체 패터닝을 이용한 그런 그 실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그 제 강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오후라서 좀 졸려서 말을 좀 더듬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이게 사실 뭐 전문가나 혹은 전공자가 아니면 사실 좀 알아듣기 힘든 그런 내용이라서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도 자꾸 듣다 보면 또 이렇게 지식이 쌓이게 되고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때가 이제 올 겁니다. 네. 저도 물론 뭐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면은 이제 못 알아듣는 얘기들이 많지만 그것도 자꾸 듣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이해가 되는 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런 좀 어려운 강의도 한 번씩 들어보시고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지식을 접하다 보면은 그게 또 자기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강의를 이제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내일부터 연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영상을 찍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다음번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